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스타일을 보면 예.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격하지 않죠. 근래 공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보다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파이팅을 해서 동렬로 놓으려는 그런 유형의 정치를 해오셨죠. 그것이 작년 4월부터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굉장히 그 꾸준한 공격을 해온 것들이고 예.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과의 일종의 논쟁 내지는 설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어떤 그 타겟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란 얘기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아주 극우적 시각입니다. 예. 그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요걸 하나 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김문수 장관이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지금 주자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권 내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장관 요즘에 계속 1등으로 나오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약간의 초조함이 좀 발현된 것이 아닌가. 홍 시장의 초조함이라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저격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김구, 독립운동가 김구의 국적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일제 때 김구 국적, 중국이란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걸 딱 겨냥을 합니다. 김구 선생 국적 중국이라고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약간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약간 지적하는 이런 취지의 비판해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게 단순하게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않아요. 이 상황을. 홍준표 시장의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과 비판.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역사 의식에도 반하고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란 얘기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아주 극우적 시각입니다. 예. 그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요걸 하나 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김문수 장관이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지금 주자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권 내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장관 요즘에 계속 1등으로 나오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약간의 초조함이 좀 발현된 것이 아닌가. 홍 시장의 초조함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홍 시장은 뭔가 예. 올라가는 틀도 잘 보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네.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네. 나왔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본인의 존재감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이 분할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좀 발로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지층에서건 국민층에서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서 오히려 앞으로는 색깔이 분명한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민 소구력과 당원 소구력을 얻어서 무언가 이 경선판이 좀 더 박진감 넘치지 않을까. 그 자리엔 홍준표 시장은 좀 끼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홍 시장과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약간 지지층이 겹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부 겹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겹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세는 옅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래요? 방증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서도 책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도 올해 1월 하순에 책을 냈어요. 다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냈는지도 모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물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 지위를 다툴 정도의 위상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책을 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지금 1월 24일인가 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계속 그 책에 관한 얘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오, 그러면 오늘 그런 걸 홍준표 시장이 의식하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스타일을 보면 예.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격하지 않죠. 근래 공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보다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파이팅을 해서 동렬로 놓으려는 그런 유형의 정치를 해오셨죠. 그것이 작년 4월부터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굉장히 그 꾸준한 공격을 해온 것들이고 예.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과의 일종의 논쟁 내지는 설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어떤 그 타겟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효용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두 분이 그 부분 좀 비슷하시네요 지금요. 저는 효용성. 예. 홍준표 시장이 일단 첫 발부터 좀 삐끗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준비를 한다고 동네방네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것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 이게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탄핵은 온당하지 않다. 계엄령도 뭐 마치 이제 그것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그러면서 윤 네. 대통령의 복귀 얘기를 네, 꺼내놓잖아요. 자기였다면 말렸을 건데 어.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면서 지지층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탄핵을 마치 찬성하는 듯한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가 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지지층에게 갔기 때문에 뒤이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으면 잘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첫발 자체가 삐끗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첫째 1등하는 주자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꼽히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좀 소개해드렸고요.